경기도의 한 병원. 아빠. 자신의 운명을 직감이라도 한 걸까요? 만기 씨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아들 걱정뿐인 만기 씨. 그런데 어째 미성 씨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뒷전이다 이거지. 뒷전이라뇨.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 앞을 막아서는 의문의 남녀. 뭐야?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어? 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냐고! 남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만기 씨의 부인이 지숙 씨란 말입니까? 그걸 내가 왜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하죠. 아주 쌍으로 놀고들 있네. 엄마, 가자. 서로가 만기 씨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네 사람. 대체 진짜 가족은 누굴까요? 한 남자를 둘러싼 두 가족의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관. 그동안 저희 미혼모 복지재단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최만기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기부천사로 소문난 만기 씨. 오늘은 만기 씨에게 좀 특별한 날입니다. 회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20여 년간 기부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비록 오늘 은퇴를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은퇴하는 날 이런 감사패까지 받는 걸 보니 이 정도면 꽤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그날 저녁 회식도 마다하고 곧장 집으로 향한 만기 씨.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들어가자. 여보? 응? 짜잔! 회식 축하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나도 당신을 위해서 뭘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짠! 어머. 너무 이뻐요. 고마워요. 그래? 오늘따라 더 예쁘네. 몰라요. 이런 인꼬 부부가 또 있을까요? 두 사람 마음만은 아직 청춘인가 봅니다.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만기 씨 가족이 한창 이야기꽃을 피워가던 그때였습니다. 문 열어. 아니, 오밤중에 이게 웬 소란인가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한정 문안 열어. 늦은 밤 만기 씨 가족을 찾아온 의문의 여인들. 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아니, 지금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하는 만기 씨. 퇴직하고 기껏 간다는 곳이 여기야? 여보. 예? 여보라니요? 만기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참 아내가 두 사람일 리도 없고 진짜 누가 아내인지 도무지 헷갈리는데요. 여보. 오해야 오해. 이 상황에서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왜 이러세요? 당신이 내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동해 제발. 그런데 그때 형님, 제발 진정하세요. 뭐? 형님? 아!
누가 네 형님이야? 이 건방진 거. 여보, 제발 좀 들어.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실 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과 불륜에 빠져 혼외자까지 낳아 키우며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건데요. 내연녀였던 에게 생활비를 주고 혼외자도 살뜰히 챙기는 등 실제 부부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적 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길었던 내연 관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착잡한 심정의 만기 씨. 하긴 수십 년 정을 그리 쉽게 뗄 수 있나요?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데 그 모습이 영 못마땅한 미송 씨. 빨리 안 타. 알았어, 갈게. 그런데 그때 약속은 꼭 지켜주실 거죠? 걱정 마. 내 목숨을 걸고라도 꼭 지킬게.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한 두 사람. 하지만 이 약속이 불러올 앞으로의 상황을 이때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3개월 후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됨. 누군가에게 애타게 전화를 거는 지숙 씨.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 하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되질 않는데요. 사실 지숙 씨와 뭔가를 약속한 3개월 전부터 만기 씨가 연락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결국 고민 끝에 만기 씨의 회사를 찾아간 지숙 씨. 저기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최만기 사장님 퇴근하셨나요? 최만기 사장님이요? 사장님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럴 수가요? 만기 씨가 죽었다니요? 돌아가셨다고요? 대체 만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는 간암으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본척과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간호했지만 결국 암으로 투병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미송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세요? 뭐예요? 중국집에 음식 안 시켰는데. 제주도 아니? 응, 맞아요. 네, 맞네.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배달된 건데요. 아니, 여보세요. 심지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철가방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음식들. 어이없는 상황에 당황하던 그때 미송 씨 머릿속을 스치는 한 얼굴이 있었으니 유치하게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런데 피자 배달 왔습니다. 치킨 배달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걸 다 어쩐답니까? 웃겨 정말. 네가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마치 누가 한 짓인지 알기라도 하는 듯 가볍게 코숨을 치는 미송 씨. 그러더니 아예 한상 차려놓고 식사까지 합니다. 아, 미송 씨 역시 보통이 아니군요. 그런데 황당한 손님이 찾아온 건 미송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사장님, 저 진상 또 왔어요, 또. 누구? 진상 손님의 정체는 바로 지숙 씨였는데요. 이거 전부 환불해줘요. 이번에도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냥
옷이 후져도 너무 후져. 안 그래, 딸? 딸이라니요? 진주 씨 그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여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상대를 안 했더니 무서워서 피한질 하셨나 봐요. 어머, 딸이라니까 대답하네. 그럼 약속 언제 지켜줄 건지 그것도 대답해 줄래? 시끄럽고 이거 엄연한 영업방해인 거 몰라요? 그래서 명색이 나도 엄마인데 신고라도 하려고? 내가 못할까 봐서요? 역시 괜히 미성 씨 딸이 아닙니다. 네. 아, 거기 경찰서죠? 아, 네, 여기 영업방해하는 사람 신고 좀 하려고요. 너 두고 봐. 결국 도망치듯 가버리는 지숙 씨. 대체 지숙 씨는 왜 진주 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바짝 약이 오른 지숙 씨. 아들, 이제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먹혀. 아무것도 안 먹힌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도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없네. 듣자니 음식 테러의 범인은 바로 병기 씨였군요. 아니 대체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그러게 엄마는 왜 그런 거 써가지고. 얘는 나란들 뭐 각서까지 쓰라고 할 줄 알았니? 그리고 그때는 약속대로 줄 줄 알았지.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각서라뇨? 사실 지숙 씨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근데 여보, 저 녀석도 내 핏줄인데 뭐 하나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부탁할게. 진주 앞으로 돼 있는 아파트 병기한테 주자. 응? 그럼 내 모든 거 다 청산할게. 당신도 그거 받고 정리할 수 있지? 응? 네. 됐지? 하지만 도저히 두 사람을 믿을 수 없었던 미송 씨. 안 되겠어. 각서 써. 앞으로 친장 확인 요구는 물론 재산 포기한다는 각서. 그렇게 지숙 씨는 아파트를 받는 조건으로 혼외자 병기 씨의 친자 확인과 만기 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병기 씨 역시 이에 동의했던 것이죠.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약속은 꼭 지키실 거죠? 그렇습니다. 원한 대로 각서를 받은 미송 씨 역시 지숙 씨와 약속을 한 셈이었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도 않게 만기 씨가 쓰러지고 맙니다. 병기하고 한 약속 꼭 좀 지켜줘. 하지만 도저히 남편과 지숙 씨를 용서할 수 없었던 미송 씨는 그 약속을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만기 씨의 사망 소식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지숙 씨. 미송 씨에 대한 분노도 잠시 다시 미송 씨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무슨 볼일로 찾아온 거야? 모르셔서 물으세요? 아파트는 언제쯤 주실 건데요? 난 아직도 너랑 남편한테 수십 년 속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다시 날 찾아오지 마. 미송 씨의 달라진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지숙 씨.
내가 그 말만 믿고 포기한 게 얼만데. 우리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아? 그래서 지숙 씨는 병기 씨와 고민 끝에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중국집이죠? 네, 주문 좀 하려고요. 바로 미성 씨와 진주 씨를 괴롭히며 약속에 대한 압박을 주기로 했던 것이죠. 아파트마저 포기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지숙 씨. 그렇게 싸움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거 전부 환불해 주세요. 가 사망한 후 아파트를 주지 않으려는 본처 가족과 아파트를 받아내려는 내연녀 가족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무슨 일인지 잔뜩 화가 난 채 어딘가로 향하는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웬 집 앞에 멈춰선 두 사람. 이들이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병기 씨의 집이었는데요. 이곳엔 왜 찾아온 걸까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그래, 내 놈들 안 보니까 살 것 같더라. 여기야, 누구야? 너 이게 뭐야? 읽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병기 친자 확인 소송이잖아요. 친자 확인 소송이라뇨? 그건 이미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썼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가 직접 쓴 각서 잊었어? 그깟 소송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런데 어째 지숙 씨 반응이 이상합니다. 형님, 그 각서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두고 보시면 알겠죠. 법원에서 봬요. 각서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가자. 그런데 얼마 후 법원에서 나오는 네 사람.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야, 이 나쁜 새끼야.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왜? 우린 이러면 안 돼? 먼저 약속 안 지킨 게 누군데? 판결대로 21억 우리 병기한테 넘겨주세요.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지숙 씨. 미성 씨 모녀가 병기 씨에게 21억 원을 줘야 한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이들이 작성한 각서는 무효였습니다. 첫째, 친자 확인 등의 권리는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 권리이며, 둘째,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작성된 상속 포기 약정은 증여자 사망 후 일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혼외자는 본처 가족을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걸었고, 과거 가 태어날 때 작성했던 수술 청약서나 생활비 등을 근거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다시 상속회복 청구 등의 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혼외자에게 21억 6,229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된 미성 씨.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게, 약속만 지켜줬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잖아요. 가자. 야! 평생 남편 나눠갖고 산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내 재산을 너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왜? 이들이 그토록 믿었던 각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얽혀 전쟁으로 끝이 나버린 두 가족의 운명. 그 전쟁의 이유는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